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희망회로의 차트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저 트위터 팔로우 하신 분들 이전부터 제가 어떤 거를 좋아요 누른지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요를 눌렀다 해가지고 이 컨텐츠가 제가 동의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상승을 얘기하는 이런 분석가들이 있고요. 하락을 얘기하는 분석가들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분석은 이 BTC 퓨얼이라는 BTC 연료, 이 사람이 컨텐츠들을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팔로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요 눌렀는데 많은 분들도 이걸 활용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관점은 지금 이겁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한 방 더 남아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방 더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사람 BTC 퓨얼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그땐 자기는 현금화해가지고 다음 이제 또 사이클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트윗 들어가서 본다면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분석 뭐 다 좋습니다. 뭐 도미넌스 측면에서 USDT 도미넌스 측면에서 내려가면은 이 USDT 준비됐던 것만큼 많은 양의 USDT가 알트코인을 뭐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사는데 자금이 쓰이니까 펌핑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충분히 지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랙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더리움 뭐 2017년, 이더리움 2022년에 프랙탈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향대로 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 다우존스, 나스닥, 알트코인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좁아지는 형태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비슷한 패턴이라서 또 프랙탈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하고 나스닥을 비교해 놓은 건데, 지금 위에 지금 캔들로 되어 있는 게 알트코인이고요. 밑에 캔들로 되어 있는,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나스닥입니다. 프랙탈인데요. 정말 대세 하락 추락이 오더라도 그 직전에 한번 펌핑했다가 추락이 가니까 이 알트코인, 특히 알트코인 같은 이 BTC 퓨얼은 알트코인을 지금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한 번 더 쏘고 내려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 찰나가 되게 좁고 가파르죠. 이 사람이 지금 예상하는 상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가다가 10월 초쯤에 정점을 찍고 이 사람은 내려갈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 사람 BTC 퓨얼 말고 수많은 프랙탈과 수많은 상승 관점들, 그리고 여태까지 상승했던 근거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와가지고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요거 좀 비중도를 저는 좀 다 많이 줄이고 있고, 그냥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좀 반반 전략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반 전략으로 저는 이 시장을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왜냐면 정말 말로 안 되는 사건이 이 시장에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아서 헤이즈의 그런 분석도 얼마 전에 좀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것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과 나스닥은 역대 최대 커플링입니다. 우리가 디커플링 하지만은 디커플링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흘러가는 곳은 지금은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미장, 특히 나스닥이 내려갈 때 비트코인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가는 모습 많이 지금 보고 계시죠. 다만 나스닥이 내려가는 폭만큼의 비트코인 움직임이 약간 좀 더디니까 이거 자체로 하락도 약간 더뎌 보이니까 이거 디커플링 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상관관계 개수를 보면은 역대 최대 커플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답은 누군가는 그들이 이미 그어놓은 게 있겠죠. 음모론적인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이 뭔가 그어놓은 이런 나름의 선들이 있을 텐데,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 어차피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은, 플랜 B가 갑자기 빵 하더만 사람들이 믿음을 몇 달 줬죠? 그러다가 실망 빡 시키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믿을만한 녀석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비트코인 지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보다 보니 좀 많이 신뢰가 안 가죠. 논란도 있고, 이게 무슨 뭐 거래소 콜드월렛이라는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비중 줄입시다. 최근에 이제 FOMC 많이 얘기했습니다. FOMC 왜냐면 하도 이제 금리 인상 몇 퍼센트 0.5 할 것인가 0.75 할 것인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제 나오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또 하고 이제 또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또 무엇을 우리가 어떤 거에 사람들이 시선을 또 쏠리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제 또 대차대조표 축사입니다. 대차대조표. 또 알파가 있겠죠. 저는 그 무언가가 또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것도 이번엔 또 이것 때문이야, 오르건 내리건 이것 때문이야 해가지고 또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만큼 시선을 자꾸 돌려왔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대차대조표랍니다. 자, 이것을 왜 얘기하고 싶냐면 2017년 금리 인상을 했지만 가격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해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또 다른 요인 봐야죠. 다른 요인 봐야죠. 지금 연준에서 이제 돈을 빨아가는 게, 시장에서 다시 회수해가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 뭐 이미 다 보셨고, 제 텔레그램을 공유드려서 아시겠지만. 돈을 이제 풀었던 돈을 다시 이제 회수해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또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아서 헤이즈의 얘기를 좀 돌아간다면, 지금 그는 뭐 아서 헤이즈가 지금 뭐 감옥에 가니 안 가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옥에 안 가기 바랍니다. 감옥 가면은 미디움 글이 안 올라오니까. 저는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100지수를 저번에 예를 들면서 만스닥을 갈 것이다. 지금 피보나치 상으로 지금 분석해 놓은 곳이 있었는데,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말은 100% 안 맞으니까. 좀 내려오면서 나스닥이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은 그때 같이 내려가겠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려가겠지만 이제 반등을 할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저렇게 내려가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트코인 3만 달러, 이더리움이 2,500달러였나요? 여기 있네요. 그거인데 이제 반등을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등을 할 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거래하고 24시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같이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올라갈 때는 그 어떤 자산보다도 좀 먼저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시장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악재가 있고 시장이 나쁘다 뭐다 하지만 언젠간 회복되고 언젠간 또 올라갑니다. 그죠? 사람이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하면은 비관론자가 되고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전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사실 제 영상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전 흔히 얘기하는 소위 그 롱충이라고 하죠. 상승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상승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좀 기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개수를 확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얘기한 것은 2분기쯤 얘기하는데, 그럼 5, 6월? 근데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다른 대외적인 변수, 다른 이제 경제 분석을 좀 보면은, 이번에 이제 5월, 6월, 7월 FOMC 지금 이제 진행한 5월에도 0.5%, 6월 0.5%, 7월 0.5%에서 뭐 빅스텝, 나를 빅스텝을 발견됐을 때, 그리고 6월부터 6월 1일부터 대차대조표 축소가 일어나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장이 정말 반영되는 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하반기로 보고 있단 말이죠. 경제 전체적인 상황에서요.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반영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만약 시장이 정말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왔을 때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또한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고, 그때 만약 그런다면 내가 가진 현금에서 또 일부를 떼다가 이거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가져보는 것이죠. 아직까지 정확한 라인과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들은 모르는 판에 뭐 일개 유튜버가 지금 뭘 알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부단히 이제 노력하면서 경제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예, 지켜보는 거죠. 뭐 현금 가지고 있다고 현금이 뭐 아무리 인플레이션으로 뭐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금 가지고 있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 현금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이리저리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인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뭐 지금 당장 오르냐 내리냐, 여기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장기적인 몇 개월 단위, 뭐 몇 년 단위 이런 것들을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죠. 사실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누군가에 또 기회가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상승론자가 없어질 때 상승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상승을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야지 시장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 올라간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요,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채널이나 트위터를 일단 다 끊으셔야 돼요. 한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추천이 뜨니까 상승하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본인이 그거 내심도 바라니까 그걸 구독을 하시니까 자꾸 추천이 올라간다로 자꾸 뜨니까 상승한다로 막 보이는 거지, 또 하락한다 찾으면 또 많아요. 근데 물론 이 부분이 적긴 적어요. 지금 한 100이 상승이라 하면은 한 15 정도가 내려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 정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본인이 지금 보고 계신 알고리즘과 추천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려간다 찾으면 충분히 또 그런 것도 많아요. 트위터에도 그거 충분히 많고요. 사실 뭐 헤드앤숄더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때려 부숴가지고 막 올라간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갈 것인가? 다들 주식조차도 많이 이렇게 믿음을 좀 많이 거기다가 이렇게 불어넣죠.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인데요. 바로 이 USDT, 트론에서 USDT, 그리고 니어에서의 USN,
코인 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지금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유행이 됐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날 돌이켜보면 뭐 디파이 하니까 막 다 디파이 한다고 막 해놓죠. 그 다음에 NFT 하니까 NFT가 힙하니까 막 NFT로 확 쏠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뭡니까? 저 테라 이러니까 똑같지만 조금 더 개선된, 그리고 좀 더 이자율이 높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다들 출시를 하기 지금 바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지금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뭐 시총 낮은 거 무엇이 있을까, 막